영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저희 이제 옆에서는 가족치사를 했고 이제 드디어 영화가 공개되기 시작할 시점이 오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어쨌든 오늘 보시고 괜찮았으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기 지금 상영관 입구에 오시면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어린이가 있죠. 김치아 배우의 동생인 김보민 양이자 이 영화에서 미스백 아역을 또 연기했었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백에서 어린 상아 역을 맡은 김보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민이가 친한 친동생이에요. 제가 상아랑 지은이랑 좀 이렇게 닮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보민이를 캐스팅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무대 인사가 예정돼 있던 것은 아닌데 관객석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원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차차 시작을 해볼까 봐요. 이게 실화가 모티브다, 실화 소재의 영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점에서는 조금 곡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감독님이 언제 어디선가 미스백의 입장이 된 적이 있었을까? 혹은 뭐 이 학대받는 어린이의 상황이 혹시 감독님에게 있었을까? 이런 식의 곡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화 소재 모티브라는 것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조금 분명하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붙이셨는지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실화 소재라고 이제 홍보팀에서 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들리던 매일 밤마다 들리던 어떤 고통스러운 소리들을 듣고 어렴풋이나마 그 아이의 상황을 짐작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를 마주친 적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지고 너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했었는데 어떤 그런 죄책감에 사무쳐서 있던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또 한때 많이 터지던 아동학대 기사들이 쏟아지는 걸 보고 제가 그전에는 그런 기사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 기사를 읽으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피하고 있었는데 그 옆집 아이를 보고 나서 그 기사들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는 실화라고 하는 거는 그 옆집 아이의 이야기보다는 그 신문에서 제가 보고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서칭을 했던 수많은 아동학대 사례들이 실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은이 캐릭터나 주미경이나 김일곤 캐릭터는 그 실화에서 한 6가지, 7가지 모티브들을 다 결합해서 실존 인물들을 다 모델로 삼아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소재로 할 때 어쩌면 그 실존 인물 그대로의 모습을 캐릭터로 가져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각본 단계에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서 캐릭터를 만드는 각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미스백은 좀 민감한 소재, 어두운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특히 신경을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보셨을 테고 같이 눈물 흘리셨을 테고 또 백상아가 얘기하는 옆에 있어줄게, 지켜줄게 라는 그 얘기를 이 주인공들에게 건네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지민이라는 배우를 얼마나 오해했었나.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만 이 배우에게 기대하는 게 얼마나 이 배우에게는 부담이었을까? 혹은 우리가 얼마나 이 배우를 오해했던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영화였을 텐데요. 물론 대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지민 배우를 향한 이미지라는 것이 있죠. 본인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워낙 베테랑으로 오래 활동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백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와 두려움이 있었나요? 일단 대중들이 저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포장된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도 너무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뭔가 저한테 부담이나 숙제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렸던 캐릭터에 의해서 구축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끔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지 다만 제가 어느 순간 어떠한 작품을 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캐릭터의 인물은 다른데 한지민이라는 사람으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 굉장히 비슷한 연기를 할 때 부끄럽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느 순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또 늘 반복되는 연기를 할까라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었고, 아무래도 드라마의 특성상 여자 주인공들은 이제 캐릭터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 작업을 통해서 역할의 기중을 떠나서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르던 참이었는데, 미스백 시나리오는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외국 다녀와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꺼내 읽었었어요. 되게 감성적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연애 편지 쓰면 아침에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성이 없었던 시간에 시나리오를 접했었는데, 이게 뭔가 영화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감독님의 시나리오 특성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섬세하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푹 빠져서 내가 그걸 목격한 느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아가 맡은 지은이 캐릭터도 그렇지만 백상아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팠어요. 뭔가 보호받아야 될 그 시기에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세상도 내몰리게 하고 그런 주인공 자체가 이 사회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싶다는 그 마음에 그냥 무작정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영화는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하고 서로 이 작품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되게 운명처럼 만났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저도 그렇고 감독님도 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셨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보고 생각을 바꾸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 시나리오를 봤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었을 텐데 이 작품 되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고 그냥 무조건 관객분들이 백상아라는 인물의 영화가 시작돼서 5분이나 10분 안에 무조건 빠져들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중점했던 부분은 백상아가 그려있는 시나리오 이후 상황 말고 이전에 이 그녀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와서 지금의 백상아가 이런 표현들을 하고 말을 하고 몸짓을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봉할 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해했었나요? 한지민 씨를? 아니면 어떤 면이 닮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맞다. 내가 생각보다 그런 이미지가 착한 이미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강했었구나를 세상 더 느끼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지민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유심히 본 분들이라면 얼마나 이 배우가 그 척박하다는 여배우 시나리오들 사이에서 정말 숨고르기를 열심히 하고 역할들을 아주 기준과 상관없이 골라내는지 그 지도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감을 아마도 다들 살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 출연이 유독 많은 이유도 그래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특별 출연이라는 것은 제작진과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지만 신중하게 역할들을 골라오셨다는 인상이 듭니다. 드디어 만난 미스백 캐릭터가 이 배우의 새로운 맞춤 옷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분명히 제작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예쁜 외모를 어떻게 망가뜨리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숙제였다는 인터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항상 여배우들한테 요구되는 어떤 외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극 중에 역할이 좀 터프하고 외모가 두드러지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가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미스백은 정말 그야말로 다 내려놓은 것 같은 어떤 외양을 본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방식의 연기 혹은 그 외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분명히 쾌감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땠어요? 쾌감? 저는 굉장히 이 영화에서 한지민 배우를 백상아 역할로 캐스팅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점이 제 인생의 운의 거의 절반은 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여배우들이 어떤 그런 제가 감독이 제시하는 어떤 비주얼과 연기 톤을 받아들이기가 무작정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도 않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마련인데 지민 씨는 성격도 워낙 쿨하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에서 좀 탈피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강했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굉장히 애정도 많아서 제가 너무 무리수드는 설정까지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여배우한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앵글에서 이렇게 막 주름이 이렇게 보일 때 나 너무 좋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보통에 만약 그렇게 주름이 도드라지는 컷들이 있으면은 그걸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너무 내가 주름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줄 정도로 그래서 어떤 그런 주름의 미세한 변화들이나 어떤 굉장히 그 혹한에 갈라져 있는 피부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이 상아라는 캐릭터를 땅에 발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영화 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이 18 어쩌고 막 이런 욕들도 너무 진짜 제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뭐 이럴 수 있는데 너무나 찰지게 잘 해주셔서 정말 백상아라는 캐릭터가 정말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한지민이라는 배우 덕분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한지민 배우를 만난 게 너무 제 인생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마이크 드시길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 백상아라는 캐릭터는 사실 직업이 있다기보다는 파트타임 잡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차를 하죠. 세차를 하고 마사지샵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손님의 몸을 닦아주고 다친 곳을 풀어주고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하죠. 물론 이 여성에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정당방위였겠지만 세상은 그것을 범죄로 낙인을 찍죠. 그런 점에서 백상아가 하고 있는 파트타임 잡들도 이를테면 이 여성의 이 나름의 방식의 속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과거를 어쩌면 후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직업적인 어떤 설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차, 마사지 이것을 어떤 특별한 의미로 혹시 두셨어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은유적인 설정을 뒀던 건 사실이고요. 이게 상아가 어쨌든 지난날의 어떤 그런 본의 아니게 엮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과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상아 자신도 그 지난날 정명숙과 혹은 자신의 어떤 그런 지난날을 좀 지워가고 싶고 앞으로 자기가 주어진 시간도 지금 하루하루 이제 지워나가고 싶을 거라는 생각에서 손으로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닦는다거나 그 세차장이나 뭐 마사지샵뿐만 아니라 저희 영화 초반에 그 걸레질을 막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걸레질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자국을 계속 지우는 그런 컷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아는 항상 자기 인생의 모든 날들을 좀 지워가고 지워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세차장이나 마사지샵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으로 좀 두게 됐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김시아 배우에게 마이크를 한번 건네볼까요? 촬영을 할 때 9살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11살이 됐는데 그때보다 키가 10cm 이상 컸다고 하죠. 15cm가 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무럭무럭 자랐는데 촬영을 할 때 오디션으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나연이라는 사실은 아마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매일 그 지은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계속 썼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그리고 왜 지은이의 마음으로 일기를 썼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일기에는 그냥 제가 진짜 지은이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는 뭐 새엄마한테 맞을 때는 뭐 새엄마가 때려서 너무 아프다 이런 내용이 쓰는 거 그러고 그렇게 일기를 쓰게 된 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지은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은이의 감정을 조금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기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일기를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울면서 쓴 날도 있었어요? 딱히 그런 날은 없었는데 근데 그 일기 쓸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은이가 거의 맞고 막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일기를 쓸 때는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오해하실 분이 없는 걸로 저희가 믿을게요. 연기입니다. 100% 연기고요. 대기실에서 사이 아주 좋았어요. 그죠? 권세원 배우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 주미경이라는 캐릭터도 안쓰러운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다. 어떤 사정 때문에 저렇게 아등바등 살려고 하는구나. 처음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미워하진 않았겠지. 뭐 여러 가지 결의 생각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인물들도 그 전사가 조금씩 분절적으로 나와서 막 자세히 등장하진 않지만 주미경의 경우에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여자인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상상하셨어요? 주미경의 역사? 전사 같은 것들? 전사는 없었지만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부터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전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4명의 인물들이 폭력의 굴레 안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인간들?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주미경이라는 여자 또한 폭력의 환경 속에서 되게 가까이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를 가해하거나 이럴 때 장면을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더 괴롭게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 마치 어릴 때부터 폭력에 익숙하게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가해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되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지 좀 보시는 분들이 더 잔혹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전사를 저 나름 엄청 만들었습니다. 감독님과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은이를 그대로 두면 미스백처럼 살거나 혹은 주미경 같은 사람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두 여성 캐릭터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관객 여러분들도 그 점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미스백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요한 설정인데요. 백사가의 행동이 그 순간에서 아이를 너무 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짐작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백상우라는 캐릭터의 생각대로 나는 정말 엄마 같은 게 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자격을 물어야 하는 이 여자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겠죠. 게다가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혀있고 그럼에도 아이를 안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결심했던 백상아의 마음 어떻게 이해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상아가 슈퍼 앞에 쪼그려있는 지은이를 과연 그날 처음 봤을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지은이는 그렇게 맞으면 1,000원짜리를 갖고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골목에 쭈그려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아 자체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봤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날 밤 눈에 들어오고 배고파하는 모습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포장마차에 가서 옆에 앉아놓고 막 담배를 피면서 욕도 해가며 침을 뱉으면서 대하는 그 백상아를 봤을 때 상아는 저한테는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었어요. 비록 어른이긴 하나 어린 시절에 뭔가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조차도 어색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굉장히 불편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백상아라는 이름 3글자도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줬던. 그래서 그런 상아가 그냥 본능적으로 지은이를 데려다가 앉혔을 때는 그냥 마음이 본능에서 끌려서 앉혔지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 자꾸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은이를 몇 번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눈에 밟혀서 데리고 놀이동산도 갔다 또 다시 데려다 놓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떤 한 계기였기보다는 저한테는 사실 그런 감정들이 상아는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 친구가 자라면 나처럼 될 거라는 거를 너무 알고 그치만 자기 삶을 하루 사는 게 또 바쁜 백상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더 싫었던 거는 나의 과거를 마주하는 모습이어서 사실 싫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차에 탔을 때 지은이의 그런 눈이 계속 떠올라서 내려서 무작정 뛰기 시작해요. 골목을 돌아서 딱 멀리 서 있는 지은이를 마주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 멀리 서 있는 게 어린 시절 나의 모습 같기도 했고, 아까 전에 그 아파트 앞에서 두드렸을 때 분명히 안에 있더라는 걸 감지해놓고도, 그리고 부모들이 때리는 걸 이렇게 목격하고도 내가 돌아섰던 그 미안함과 죄책감도 있는 동시에 복잡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모성애의 느낌보다는 사실은 연대의 감정으로 지은이를 통해서도 상아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서 낚아챈 이후부터는 사실은 상아한테는 내 삶이 중요치가 않은 거죠. 저는 삶의 내일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아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대한 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아이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아의 선택이 조금 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시아 배우님은 어른이 무섭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는 아빠도 그렇고 그 주미경 아줌마도 그렇고 맨날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어른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미스백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은이도 혼자이고 이제 외로운 아이인데 미스백을 이제 항상 창문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미스백도 항상 혼자이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막 계속 막 보게 되고 막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서로 자기와 닮은 어떤 면들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좀 손으로 만져보고 싶다, 좀 이런 생각들을 두 캐릭터가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둘이 꽉 껴안게 되는 그런 결말로 가는 걸 테고요. 이지영 감독님께 이 점이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아역 배우를 케어해야 하고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럼 조금 더 민감한 소재를 다룬 현장이라면 이 아이에 대한 케어가 정말 지나치게 강조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김시아를 어떻게 그 지은과 분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현장의 스태프들 혹은 배우들이 어떻게 아역 배우를 케어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부분은 아동학대에 대한 영화를 찍으면서 또 다른 시아에게 또 다른 학대를 가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제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아에게 아동정신과 선생님 한 분을 붙여줘서 주기적으로 프리 단계에서부터 촬영 단계까지 시아가 자기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물론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시아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9살인데도 그때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그 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을 받도록 했었고요. 저 자신도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서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아에게 뭔가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부분은 시아라는 개인과 지은이와의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이일수록 그 어떤 캐릭터를 만났을 때 너무 깊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촬영 현장에서도 슛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스태프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시아랑 굉장히 잘 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고, 여기 있는 주미경 배우는 권서연 배우한테도 네, 권서연 배우는 현장에서 시아한테 제일 호구 이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시아가 오히려 현장에 촬영이 없을 때는 시아가 거의 이제 달려들어서 막 같이 놀고 이러도록 오히려 그 직접적인 학대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백수장 배우나 권소연 배우도 시아가 굉장히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 시아가 오히려 촬영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놀이터에 놀러 오는 기분으로 온다고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현장이 이렇게 영화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는 장면 자체는 많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목을 조르는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만큼 묘사가 좀 처절하게 아프게 그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반응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좀 적나라하게
혹은 너무 치열하게 보여줘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그 시야 문제와 더불어 이 여기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장면들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가 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가장 크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이 자료조사 서칭을 해나가면서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아동학대 사건들은 이 영화에 그려진 수위보다 한 100배 이상은 좀 처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저도 뉴스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들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저조차도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더 가혹한 현실이었는데 제가 영화 속에서 이거를 굉장히 수위를 낮게 표현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이 사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어떤 그 중간 단계의 수위를 찾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실제 구타하는 장면이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장면들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이나 영화를 촬영하는 배우분들에게도 또 다른 폭력이 되질 않길 바랐기 때문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샤워기를 딱 드는 순간 그게 일본의 그걸 방치하고 있는 무관심한 일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아동학대의 사건에서 실제로 가해지는 폭력의 가해자보다 그걸 방관하고 있는 누군가 혹은 우리의 모습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권수원 배우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영화는 미스백 그리고 아이의 관계가 중요한 영화이긴 하지만 미스백 백상아를 중심으로 여러 파트의 관계가 중요하게 그려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여성의 관계가 되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백상아가 주미경을 보는 감정은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에 가까운 분노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주미경이 백상아에게 느끼는 감정은 조금 모호하달까요? 그러니까 표현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 와닿지가 클리어하게 와닿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넌 지금 아이 데려가서 네가 착한 일하는 것 같지? 하지만 너 데려가면 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하게 삐뚤어진 자신감 같은 것이 여성에게 보이기도 하고 주미경이 백상아를 보는 마음의 가장 큰 부분들은 뭐였을까 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가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다 보니까 폭력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주미경과 미스백이 같이 싸우고 대립할 때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미스백 같은 존재가 저에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질투 내지는 세상에 대한 질투로 생각하고 나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존재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주미경 되게 안쓰럽죠. 마냥 미운 캐릭터만은 아니라는 거. 이재원 감독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희준 배우가 연기한 장섭이라는 캐릭터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축을 담당하는 캐릭터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캐릭터의 묘사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백상아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벌이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장섭이 남자라는 이유 혹은 형사라는 어떤 직업적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가 돼버린다는 인상을 조금 받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장섭의 캐릭터가 서사에서 기능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을 테고 좀 그 캐릭터에 기대하신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희준 배우가 인터뷰마다 장섭의 캐릭터는 감독님이 이상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제가 근데 그 인터뷰 자리에서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장섭이란 캐릭터가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타지적이고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보셨다시피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향아를 비롯 지은, 미경, 일곤 나머지 캐릭터들도 굉장히 현실에 땅을 붙이고 있는 캐릭터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화가 그리고 있는 사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좀 이렇게 너무 슬픈 현실이기 때문에 장섭처럼 어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이들을 쭉 지켜봐주고
이들의 어떤 가디언처럼 좀 가디언? 네, 그런처럼 좀 이렇게 지켜봐주는 인물이 한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장섭이란 캐릭터를 설정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장섭이란 캐릭터를 통해서 제가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간접적으로나 혹은 직접적으로 좀